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리조트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릴리 파크입니다. 객실은 2분 4초, 워터 플래닛은 3분 24초, 조식은 5분 38초, 고카트는 9분 19초, 사계절 썰매는 9분 45초, 플라잉 라인은 10분 17초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웰릴리 파크는 현대업 쇼핑에서 판매하는 빅7 패키지를 구매해서 다녀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4인 패키지 17만 9천원 결제했습니다. 패키지 구성은 객실, 조식, 워터파크와 루지 중 택일, 사계절 썰매, 플라잉 라인, 곤돌라, 고카트에서 총 7가지였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패키지는 구성이 살짝 바뀐 것 같아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웰릴리 파크 주차장이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빨간 선을 따라서 본관 입구로 이동하셔서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부대시설들의 휴장일자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놀러 갔다가 괜히 부대시설이 휴장이라 패키지를 제대로 이용 못하면 돈이 아까워서 많이 속상해지거든요. 참고로 모든 부대시설은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시설 정비 시간이니까 부대시설 이용 계획을 잘 세워두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이 본관 건물 입구로 도착합니다. 앞쪽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오시면 로비가 나오는데 식당이 바로 앞에 있어서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음식 냄새들이 강하게 풍깁니다. 리조트나 호텔은 로비에서 경험하는 첫인상이 중요한데 여기는 음식 냄새가 반겨줘서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 여기서 체크인 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객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복도는 오래된 느낌이 강하게 나고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4인 패키지라 27평형을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겸 주방입니다. 소파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TV는 중간중간 끊기는 걸 제외하면 잘 작동했습니다. 거실이 꽤 넓었고 고층이라 전망이 좋았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장롱이 있고 이불과 베개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화장실과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작은 방과 사이즈가 비슷하고 작은 화장대와 헤어드라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일반 사이즈고 샤워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메니티는 비누만 있었습니다. 수건은 사용 인원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서 다음날까지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방에는 4인용 식탁이 있고 밥솥과 전기포트가 있습니다. 주방은 작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각종 컵과 술잔들, 밥그릇, 국그릇도 넉넉하게 있었고 각종 식기류와 국자, 주걱, 와인 오프너, 가위, 집게 등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후라이팬과 냄비도 종류별로 있으니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밀키트를 가져가서 저녁에 해먹었는데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워터파크와 루지 중에 워터파크를 선택했습니다. 워터플래닛은 완공된 지 2년이 채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신상 워터파크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깔끔하고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입구 옆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야외는 토렌트 리버와 패밀리풀 일부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실내만 운영하고 있을 것 같네요. 입구는 아담합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복잡할 것 같아요. 왼쪽은 남자 락커, 오른쪽은 여자 락커가 있고 충전, 정산소도 유인 무인 다 있습니다. 실내에 입장하시면 커다란 비드풀이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다양한 마사지 풀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키즈풀이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일반 어린이 놀이터로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트램폴린처럼 바운스가 되는 놀이기구였어요. 애들이 노는 거 보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키즈풀 뒤쪽으로는 실내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 수준으로 만든 것 같고 속도가 빠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드 바로 옆에는 유스풀이 있습니다. 길이도 꽤 길고 속도가 빨라서 재밌었어요.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면 큰 광장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바로 왼쪽을 보시면 토렌트 리버가 있습니다. 파도 유스풀인데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처럼 파도가 강하지 않고 어린이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너편에는 유아 전용 풀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쿠아플레이가 있고요. 아쿠아플레이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초등학생 정도만 입장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야외 유스풀 옆에는 패밀리풀이 있습니다. 수심도 낮고 물도 미지근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었습니다. 파도풀과 각종 슬라이드는 저기 맨 끝에 위치해 있어요. 시즌이 변경되면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푸드코트도 하나 있습니다. 음식 종류는 다양했는데 가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워터파크가 기본적으로 음식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다른 워터파크보다 더 비싼 것 같았어요. 워터플래닛은 신상이라 깨끗하고 시설이 쾌적했는데 놀거리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야외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만 운영할 경우에는 굳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루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식입니다. 조식은 본관 3층 로메리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뷔페는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식 운영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늦게 점심 대용으로 드셔도 될 것 같았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조식 시간에는 옆에 카페까지 같이 조식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줄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서 입구가 많이 어수선했어요. 조식 인원 추가 금액은 대인 19,000원, 소인 13,000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금액을 내고 조식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사람이 굉장히 많고 테이블 간격이 좁아서 어수선합니다. 테이블 기본 세팅입니다. 음식은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고 카페의 경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조식 음식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밥과 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열무김치와 한식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보통 한식 반찬들은 냄새가 강하지 않은 것들로 준비하는데 여기는 김치나 양념이 강한 반찬들로 준비해놨습니다.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겠지만 이 반찬 냄새가 굉장히 강해서 식당을 포함한 로비층 전체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딱히 좋은 냄새는 아니라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옆으로는 메밀소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식에 메밀소바는 생소했습니다. 옆으로는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이 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퍽퍽하면서 고소한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이컨은 부드럽게 잘 구워서 괜찮았습니다. 옆으로는 다양한 맛의 소시지와 떡갈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떡갈비는 맛이 없었고 소시지는 괜찮았습니다. 옆에는 두부조림과 파스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부조림은 냄새가 꽤 강했고 맛은 평범했습니다. 파스타는 크림과 토마토 두 가지 맛을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아는 대기업 맛이었어요. 옆으로는 미역국, 죽, 콘스프가 있습니다. 미역국은 국물이 진한 게 괜찮았고 콘스프는 가루스프 맛이긴 한데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그 옆으로는 슬라이스햄과 올리브, 피클들이 있었고 과일들은 파인애플을 비롯한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당도는 그럭저럭이었어요. 중앙에는 각종 시리얼과 우유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옆으로는 통조림 과일과 요거트가 있었고요. 샐러드는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맛이나 느낌은 제가 10년 전에 가봤던 미스터 피자에서 샐러드 바에서 먹었었던 샐러드들의 퀄리티와 맛이었어요. 맛이 진짜 똑같았습니다. 음료는 페트병 음료수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빵도 종류가 꽤 여러 가지 있었어요. 빵은 그냥 공장빵 느낌인데 구워 먹으면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조식은 전체적으로 구성은 괜찮았어요. 맛도 평균은 했고요. 대신 특정 음식들의 냄새가 강해서 좀 거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조식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모든 부대시설의 발권은 야외 매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모두 발권하시면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갔는데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날 바람이 강해서 곤돌라는 운행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카페 음료 교환권이나 범퍼카 이용권, 볼링장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카페 음료 교환권을 선택했습니다. 티켓들을 발권하고 제일 먼저 이용한 건 고카트였습니다. 여기도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운전자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안에 있는 영상실에서 동영상 교육을 들어야 했습니다. 15분 정도 기다리고 바로 탑승했습니다. 선두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지만 카트 개방감이 좋아서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졌고 운전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계절 썰매를 이용했습니다. 1인 3회씩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건 가자마자 바로 탈 수 있었어요. 경사가 꽤 가파르고 속도도 빨라서 재밌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뿌려지는 물이 내려오면서 옷이랑 얼굴을 다 적셔서 어느 정도 대비하고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썰매를 다 타고 플라잉 라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음료 교환을 했습니다. 곤돌라 대신 커피나 아이스 초코 중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꽤 괜찮았어요. 음료 맛은 평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잉 라인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나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서 차를 타고 플라잉 라인 앞쪽 주차장으로 이동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인 2회 이용할 수 있었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두 사람씩 내려가니까 줄은 금방 빠졌습니다. 호수 위를 건너가는 단순한 라인입니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주변 경치 구경하기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다음 도보로 다시 올라와야 해서 조금 귀찮기는 했습니다. 4인 17만 9천 원으로 다녀온 웰릴리 파크 패키지였습니다. 가성비는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장으로 인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실내만 운영하는 워터파크를 이용하면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1박 2일 동안 공기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패키지를 이용하실 분들은 운영 시간과 휴장 날짜들을 잘 살펴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각종 코멘트는 댓글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